바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죄 대표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을 풀어서 정계를 짜집기 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내일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지요. 이 형이 감형이 되느냐,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3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게 상고하라고 할 것이고, 검찰도 상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즉시 항고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사실 슈퍼위크의 행사가 아닙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대법까지 가자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지만,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거면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는 상고하지 않겠다, 그런 주장을 하겠다라고 저는 약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 재판 열심히 받아라라고 기자회견도 했죠. 반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이어서 또 하나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민석 의원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상고 결정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한 이슈라는 점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26일 날 선고일자를 지정을 한 만큼 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국토부랑 정부 부처한테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판넬까지 들고 와서 방송에서 한 이런 것들조차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633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꼭 3개월을 채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또한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리할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송달을 거부한다든지 변호사를 재선임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력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7일입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정말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2달 이전에 3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조차도 본선거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이 수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던 불출마 선언을 하던 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내일 선고가 나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 부분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가 된 것, 그 발언이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입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었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심과 비슷한 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100% 무죄를 확신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리가 없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 요구 받았다. 이것도 짜집기고 법리적으로도 공소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해야 돼요. 네.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거짓말로 둔갑시켰다. 짜깁기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을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까지 확대 해석했다, 유추 해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재판부에서 이 검찰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다룬 내용처럼 모른다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쪼개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모른다라는 것 말 자체는 무죄를 받았죠 1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서 결국 발언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죄를 받은 발언과 이 유죄를 받은 발언이 섞여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재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배임,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인데요.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겨우 6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각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동되실까 봐 하나 짚어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재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배임 행위를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본인 재판이고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재판은 대장동 사건 본안 재판,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들의 비리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의 증인으로 안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요. 앞으로 추가 소환장을 발송하겠다고 한 날짜가 이렇게 여러 날이 있습니다. 구장부장님, 사실 이 부과 결정이 뭐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가 그걸 수용을 하면은 그 걸석 재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증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해서 불출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는, 그러니까 불출석하면 앞으로 불출석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 강력한 엄중 경고 조치가 이 과태료 부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 민주당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든 아니면 대장동이든 계속 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를 다투신다라면 그 정상적인 재판 진영에 출석하셔서 자신의 어떤 이 범죄 혐의 그리고 자신에게 이 그 둘러싸이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이 그 행위가 그 합당한 이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소식은 내일 아마 더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